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재정복, 로마의 영광을 되찾다. 6세기 초 유럽은 분열된 왕국들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옛 서로마 제국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였고 서방의 영토는 게르만 부족들이 각기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이 혼란 속에서 잃어버린 로마의 영광을 되찾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통일과 위대함을 재건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황제로 자리매김하려 했습니다. 이 장대한 꿈은 동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야심찬 군사 원정으로 이어졌고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각인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바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재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경, 무너진 서로마 제국과 비잔티움의 부흥.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략과 내분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폐위되었고 로마 제국의 서부는 오도아케르, 동고트족, 반달족 등 야만족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영광은 이미 사라졌고 제국의 위세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제위, 527년부터 565년까지 등장하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제국의 법과 행정을 통합하며 로마 문명의 위대한 유산을 계승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잃어버린 서방 영토들을 되찾기 위한 재정복을 통해 로마의 영광을 다시 일으키고자 하였습니다. 벨리사리우스, 유스티니아누스의 충성스러운 장군. 유스티니아누스의 야심을 실현한 이는 바로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벨리사리우스였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전략적 천재이자 탁월한 군사 지도자로 유스티니아누스의 재정복 전쟁을 이끌며 제국의 운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이었습니다. 반달 전쟁, 533년부터 534년까지 유스티니아누스는 북아프리카에 자리 잡은 반달 왕국을 첫 번째 정복 목표로 삼았습니다. 반달 쪽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북아프리카 지역을 차지하며 카르타고를 수도로 삼고 있었고 그들의 해적 행위는 지중해 무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러한 반달족을 제압함으로써 로마 제국의 옛 핵심 곡창지대를 되찾고자 하였습니다. 서기 533년, 벨리사리우스는 단 1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반달 왕국으로 진격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반달 왕국의 군대는 벨리사리우스의 전략 앞에 무너졌고 534년 카르타고는 동로마 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북아프리카는 다시 로마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유스티니아누스의 재정복 계획은 성공적인 첫 단계를 이루어냈습니다. 이탈리아 전쟁, 535년부터 554년, 북아프리카를 정복한 유스티니아누스의 다음 목표는 이탈리아였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동고트족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로마는 고트 왕국의 수도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상징적 수도인 로마를 되찾기 위해 이탈리아 원정을 결심하였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535년 이탈리아로 출정하여 시칠리아를 점령한 후 본토로 진격하였습니다. 536년, 그는 고트족의 수도 라벤나를 공격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마마저 탈환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일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고트족의 저항은 끈질겼습니다. 540년 고트족은 토틸라 왕의 지도 아래 반격을 시도하였고 이탈리아 전역은 다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벨리사리우스는 한때 전선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와 싸웠지만 고트족의 저항을 완전히 진압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554년 유스티니아누스는 노련한 장군 나르세스를 이탈리아에 파견하여 고트족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로써 이탈리아는 다시 한번 동로마 제국의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재정복, 최종 결과와 유산. 유스티니아누스의 재정복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성취를 넘어선 로마 제국의 문화적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서방 영토들을 되찾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 문화를 통합하고 제국 전역에 걸쳐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유명한 법전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코르푸스 주리치비리스를 편찬하여 후세 법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성 소피아 대성당을 건축하여 비잔티움 예술의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의 재정복이 성공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었고 제국은 과도한 군사 비용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6세기 중반에 발생한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와 군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들은 재정복한 영토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지만 결국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는 다시 외부 세력들에게 잠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영토는 축소되었지만 유스티니아누스가 남긴 문화적 유산은 여전히 로마의 법, 건축,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재정복은 로마 제국의 최후의 위대한 부흥 시도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상징적 수도와 그 옛 영광을 되찾고자 불굴의 의지로 싸웠으며 그 과정에서 비잔티움 제국은 일시적이나마 옛 로마 제국의 위엄을 되살렸습니다. 그의 원정은 서방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이후 유럽 문명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영광을 다시 세우려 했던 유스티니아누스의 꿈은 비록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제국의 역사에 남아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